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거냐면 화학 파트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막 배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일단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면 오케이가 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꼭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피드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화학 파트에서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냐면 과학은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개의 단어, 4개의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게 다 과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과목이에요. 공부법도 다르고 접근법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야, 과학 그거 외우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열의 열은 문과일 거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 야 과학 외우면 되잖아 라고 했다고 문과지 뭐 이러지 마. 그럼 엄마 그런다. 예체능인데 뭐 이런다. 나 진짜 그런 적 있어. 그래서 막 해명하고 싶었는데 뭐 설명할 수도 없어서.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화학이라고 하는 이 단원이 있는데 이 화학에서 이 원소의 주기성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가장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여기서 영어를 예를 들게 얘가 영어랑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 알파벳 수학으로 예를 들게요. 수학으로 예를 든다라면 구구단? 혹시 알파벳이나 구구단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와? 영어 다 알파벳이 안 나오니? 알파벳들이 조합이 돼서 단어가 만들어지고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문장이 되지 않니? 수학에서 구구단을 보자. 구구단은 7단이 어렵긴 해. 나한테 7단이 어려웠다? 웃어. 진짜 꽉꽉 봐. 모르지. 그 정도로 대놓고는 안 나오는데 얘가 뭐 3, 2, 6, 2, 3 곱하기 2는 얼마니? 이건 안 나오지. 하지만 문제 수학이란 이건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알파벳을 모르고는 알파벳이 된다. 구구단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지금 이 원소의 주기성은 이거와 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특징을 보자. 얘네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 인수분해 곱셈공식 문제 풀 때 구구단을 생각하고 인수분해 곱셈공식 뭐 이런 걸 보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 있는 아이냐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어 라는 전제 조건에서 어떻게 돼? 그 다음 버전을 얘기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원소의 주기성은 저게 있나 봐. 쉽게 이게 낯서니까 요거로 해볼게요. 주기율표라는 말 어디서는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 주기율표는 화학에서 얘네와 같은 아이야.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고 안다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오도 얘는 알고 문제를 그렇다고 얘가 문제화되느냐 이 단원에선 되지만 화학 전체로 봤을 때 얘는 그냥 밑에 깔려있는 애야. 얘가 없이 화학 문제는 어느 것도 낼 수 없어요. 구구단 빼고 수학 문제를 낼 수 없고 알파벳 없이 영어 문제를 낼 수 없듯이 얘가 없이는 화학의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어요. 낼 수 없어요. 얘는 무조건 모든 화학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오케이. 그런데 특이하게 이 영어나 수학은 고등학교 갖고 중학교 때 따로 시험 보진 않을 거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 화학에 있는 이 주기율표는 독자적으로도 출제해요. 그 다음에 밑에 베이직으로도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다 출제가 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욕심 안 바래. 최소한 이거 정도는 이번 주에 이걸 배우고 가서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얘 하나만큼은 정말 잘해 놓으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할게. 화학에서 얘가 차지하는 영역이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형 출제가.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 화학이 크게 4개 단어로 되어 있거든. 그 중에서 얘가 두 번째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 가지고 출제가 되고 모든 단어는 얘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꼭 부탁이야. 이 정도 예를 들었으면 아 쟤는 대단히 중요한 아이구나 라고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원자의 구조를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살짝 뒤에 가서 정리하고 일단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 주기율표 이제 그대들은 이 주기율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무조건 주기율표를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 용어 정리는 반드시 해주고 가야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자 번호라고 있어요. 원자 번호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원자 번호 첫 번째 원자 번호라는 것은 뭐냐면 수아야 학교에서 몇 번이야? 왜 이수아가 9번이야? 그치 이름 순으로 했을 때 9번째 있었죠. 9번째에 있어서 너를 9번이라고 한 거야. 너는? 네 이름 뭐였지? 너 이름 뭐지? 선생님 강민지랄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내가 정은지였나? 맞아. 미안해. 아니, 강씨. 강씨. 학교에서 몇 번이에요, 강씨는? 강씨니까 1번이겠죠. 아, 애가 지금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야. 그렇지, 강씨니까 1번이겠지. 혼날 일이야. 야, 신규생도 왔어. 되게 근엄하게 보이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개무시하는 게 뭐가 돼? 뭐라고? 잘해요. 그남이. 제 30분만 지나면 쌤 시간에는 다 그냥 되게 아파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자, 원자 조용히 해. 쌤 아, 얘네들은 별거 아니야. 좀 이따가 늦게 오는 어떤 학생, 어떤 언니 있거든. 쌤 저녁 왜 늦게 와요? 어? 왜 늦게 동아리가 있으시대요. 나도 학교한테 자, 자 원자 번호라고 있는데 이 원자 번호는 뭐냐면 양성자라고 있어요. 아직은 뭔지 모르셔도 돼요. 양성자의 개수를 그 원소의 고유 번호로 어떻게 했냐면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만 잡을 거야. 원자 번호라는 말이 시험 어떤 화학식에 항상 언급이 되어질 텐데 그때 양성자의 개수, 번호, 지정 요 두 단어만 잡아주셔야 돼요. 양성자의 개수를 번호로 지정했다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수행평가를 봤는데 얘가 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애야. 근데 주관식에서 1점을 깎였대.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버님 입장에 뚜껑 열린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서울대 공대 교수거든. 엄마가 연대 교수, 아니 고대 교수고. 그러니까 애가 과학을 되게 잘해. 잘할 수밖에 없지. 뇌구조가 그걸 다 받았으니. 근데 하나 틀렸대. 그래서 뚜껑이 열린 거야. 거기서 왜 틀렸냐고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야. 내가 내 학생도 아니야. 충주에서 오신 분이셔. 컨설팅 하시러 이제 충주에서 오시는 학부모님이셨거든. 굳이 충주에서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신다. 근데 왜 틀렸냐 봤더니 무슨 꾼을 무슨 맨이라고 썼대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인력거 뭐라고 쓸까? 무슨 꾼이 뭔지는 알지. 무슨 얘랑 틀린 말이야, 같은 말이야? 뉘앙스가 사실 차이가 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일을 굉장히 잘하는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꾼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어로 하면 사람이잖아. 그것도 사람이야. 같은 말 아니니? 같은 말이 있지만 감점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에서는 어떤 정의를 내리거나 주관식이나 서술형일 때는 반드시
그 필수어라고 해서 고유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원자 번호라는 말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최소한 양성자의 개수, 번호 지정, 그러니까 고유 번호, 요 단어는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앞뒤로 바뀌고 문장에 살이 붙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요 두 개 단어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양성자라고 하는 아이는 플러스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거든. 근데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여기서 원자는 어떠냐면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중성인 상태예요. 여기서 중성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뜻이야. 정기적 성질이 없다는 뜻인데 이 원자는 양성자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중성자도 배우겠지만 그냥 중성자 살짝 무시할게요.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얘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안에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근데 이 아이를 합쳐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중성이 되었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는 전자의 개수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개 있으면 얘도 10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합쳐져서 뭐가 돼? 중성이 되어진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계속 할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살짝 정리해 본다면, 자, 원자 번호가 누구? 나트륨이라고 있습니다. 얘 나트륨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그러면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이군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끄집어 와야 돼요. 그 메시지를 끌고 와야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얘의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이다? 11개를 가지고 있구나. 고유번호 양성자의 개수가 11개야? 그러면 11번이라고 번호를 지정한다고. and 원자인 경우에는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하므로 and 전자의 개수도 몇 개이다? 11개이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나온 김에 조금 더 가볼게. 그런데 이 나트륨이 전자를 버려서 Na 플러스 양이온을 우린 플러스로 표현해. 이렇게 됐대. 그러면 얘는 양성자의 개수는 여전히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플러스 1이라는 건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웃긴 게 있다. 웃기진 않아. 플러스는 전자를 잃었다고. 예를 들면 Cl-야. 마이너스는 전자 하나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왠지 플러스가 늘어난 거고 마이너스가 줄어든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 이거 살짝 밑에다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거 먼저 정리하고, 이럴 때는 전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어진다? 10개가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온 김에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복습한다 셈치고 모르는 친구들은 저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자. 전자를 잃었어요. 먼저 원자였던 거지. 원자였던 아이가 전자를 잃었어요. 그러면 원자일 경우에는 둘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전자를 잃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찌 되었을까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 중에서 누가 더 많은 거야? 얘가 나가버렸으니까 얘가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전자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만 했는데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가 더 많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많아진 거네요.
계속. 그럼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고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그런데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양이 더 많아진 거잖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자. 전자를 얻었어요. 얻었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거지. 얘가 마이너스 음이 된 거지. 얘는 양이 된 거고. 그래서 정리. 이렇게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지 않을 때, 한 번만 쓸게. 같지 않을 때 뭐야? 같지 않아.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지 않아. 이렇게 같으면 원자라고 표현한다면 같지 않을 때는 원자라고 쓰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온이라는 말. 이온 음료할 때 이온이 이 이온이에요. 이 이온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지 않을 때를 이온이라고 해. 그럼 이걸 조합해보자. 그러면 키워드 잡자. 전자를 잃어서 양성자 플러스가 더 많은 이온, 양이온. 그 다음에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더 많은 이온, 음이온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를 잃었어. 그러면 하나를 잃으면 그냥 플러스. 두 개를 잃었어. 그러면 CA2 플러스 아니면 AL3 플러스라는 말은 하나를 잃었어요. 밑에 있는 알파벳은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여기 숫자만 봐주세요. 하나를 잃었을 때, 두 개를 잃었을 때, 세 개를 잃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다음 밑에서는 어떻게 돼? 하나를 얻었을 때, 그다음에 두 개를 얻었을 때, 세 개를 얻었을 때 이렇게 표현인 거야. 표현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얘를 왜 했냐면 이 단원에서 주기율표를 배워요. 원자인 전제 조건으로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그 배운 다음 얘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자를 먼저 배우고 이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양이온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이런 말도 써요. 금속, 원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금속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다라고 해. 그런데 음이온은 뭐냐면 금속이 아니잖아. 얘는 전자를 잃어서 된 원소인데 얘는 금속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금속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는 본 적은 있을 거야.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들어는 본 적.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얻음에 따라서 이 플러스가 많니 마이너스가 많니에 따라서 이렇게 어휘를 표현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하고 잠깐 쉬자. 얘는 플러스 하나를 잃어. 얘는 두 개를 잃어. 얘는 세 개를 잃어. 얘는 하나를 얻어, 두 개를 얻어, 세 개를 얻어.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왜 얘는 하나를 잃어요? 얘는 두 개를 잃고 왜 그럴까요? 얘 성질? 맞아. 얘네들의 성질이에요.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여기야. 왜 잃어요? 왜 얻어요? 잃어버리는데 얘는 하나를 잃고 얘는 왜 두 개를 잃고 얘는 왜 세 개를 잃을까요? 를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얘를 이온을 외웠어야 됐어요. 외우라고 시험 봤지 1학기 때. 무조건 외우라고 시키거든. 근데 원리가 있어. 그 원리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주기율표에서 출발합니다. 일단 원자를 알고 주기율표를 보시면 얘가 왜 있는지 왜 얻는지 잃어도 몇 개를 잃을 건지 몇 개를 얻을 건지 왜냐 이렇게 되어야 무엇이 일어나냐면 너희들은 밑에다 써주세요. 이게 되면 바로 그 유명한 화학결합이 일어나게 돼요. 화학결합. 여기서 화학결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결합이 있는데 말로만 할게. 그냥 잊어버려.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끼리 결합해. 그럼 이온결합. 공유결합이라고 있어. 나중에 배워. 음이온들끼리 결합해. 그럼 공유결합.
금속 결합이라고 있어. 그러면 양이온들끼리 결합. 그러면 이제 화학식을 딱 보고 이걸 보고 얘가 공유 결합 물질인지 화학 결합 물질,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금속 결합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한다면 화학식을 보면 얘와 얘가 결합해 이쪽 잃어버린 애와 얻는 애가 결합했대. 그럼 이온 결합이군. 잃어버리는 애들끼리 결합되어 있네 금속 결합. 얻으려고 하는 애들끼리 결합됐네 공유 결합. 이래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되면 대망의 하이라이트. 화학 전체의 가장 하이라이트. 얘가 화학식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면 화학은 끝난 거야. 여기가 뭐 거기에 산과 염계 중화 반응, 산화 환원 되게 많은데 다 여기에서 출발하거든. 근데 얘가 앞쪽 게 안 되면 얘가 안 돼요. 얘가 안 되면 방법은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거를 풀려면. 근데 이게 계속 겉돌고 있으니까 얘가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그래서 이 화학은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 베이지로 깔려서 여기까지만 와준다면 이 다음은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선배들, 고등학교 선배들이 화학이 어려워라는 말은 얘가 어려워서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얘를 작성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가 제대로 밑에 베이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얘가 갈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요거를 잘 배워놓으면 화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